2만 명의 선원들, 이 걸프만의 잔혹한 봉쇄에서 잊혀진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마비시킨 위기로 인해 선박들이 정체되고 선원들은 지쳐 있으며 세계 무역의 중요한 항로가 경계 상태에 놓였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이 교착 상태는 극한에 달했습니다. 약 2만 명의 선원들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상선들은 두려움, 지연, 공격 위험, 승무원 교대 부족, 그리고 언제 그곳을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항만 노동자들과 해상 작업팀들 또한 호르무즈 주변의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 심각성은 대단히 큽니다. 석유, 가스, 식품, 산업화물, 필수품을 운송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들이 시작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려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나라 출신 선원들로 유조선, 가스 운반선, 화물선에서 일하며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하던 항로가 이제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멈춰 있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여갑니다. 선박저지, 기뢰, 드론 혹은 항로 변경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바다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버려졌다는 느낌이 더 커집니다. 사무총장 아르세니우 도밍게스는 이번 위기에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뒤에는 전쟁을 통제할 수 없고 언제 집에 돌아갈지 결정할 수 없으며 다음 항해가 안전할지 보장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며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5분의 1 이 항로를 통과하지만 지금은 이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예외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제품 운송과 관련된 선박들을 우회시키기 시작한 이후로 봉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교통량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7척의 선박만이 이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월 28일 이전 하루 평균 140회 통과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앙사령부는 4월 13일 이란에 대한 봉쇄가 시작된 이후로 이미 37척의 선박을 우회시켰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두 가지 압박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란 정권은 미국 워싱턴으로부터 제재 하에서도 석유, 가스 및 관련 제품의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선원들이 군사적 위험에 둘러싸여 선박이 조사되거나 가로막히거나 다시 돌려보내지는 동안 발이 묶이게 됩니다. 미국의 압박은 테헤란을 지탱하는 자금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 즉각적인 영향은 가족과 떨어져 선박에 갇혀 지내는 노동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라비아해에서 위기가 또 한 번 직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세반호라는 상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선박은 19척으로 이루어진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지목됐으며 미군에 따르면 이란산 석유와 가스 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선박은 미 해군 구축함 USS 핑크니에서 출격한 헬리콥터에 의해 가로막혔으며 이후 호위를 받으며 이란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반호의 가로막힘은 단일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이 이란의 에너지 수입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시행한 이른바 경제 공세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4월 24일 중국의 헝리 페트로케미컬 다롄 정유소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란산 석유, 액화석유가스 및 기타 제품의 운송과 관련된 선박과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독립정유소들이 이란산 원유의 대부분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 정권과 그 군대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한 이란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19척의 선박, 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 액화 석유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운송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세반호 자체도 포함되는데 이 선박은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란산 프로판과 부탄을 방글라데시로 운송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이 워싱턴이 통제를 강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번 공세는 바다 선박뿐 아니라 이란산 에너지의 구매, 운송, 은닉, 재판매 등 전체 네트워크를 겨냥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테헤란의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군사 행동이나 동맹 세력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전에 그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논리입니다. 하지만 선원들에게 이 전략은 끝이 없는 기다림의 나날로 다가옵니다. 배는 멈춰 있고 연료는 통제해야 하며 음식은 배급해야 하고 인터넷은 자주 끊기고 승무원 교대도 지연되며 잠의 질도 떨어집니다. 압박은 정부와 기업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압박은 숙소, 선실, 감시 근무 그리고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묻는 가족들과의 짧은 통화에도 스며듭니다. AP통신은 약 8주 동안 페르시아만에 갇힌 선원들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채로 멀리서 드론과 미사일이 폭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보도는 힘든 일상을 보여줍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폭발이 보이더라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기관은 또한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경고, 안전한 통로의 부족, 보급품 유지와 인력 교대의 어려움도 언급했습니다. 이 위기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말은 선원들이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공적 논의에서는 제재, 석유, 전쟁, 봉쇄, 선박,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항상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란 전 세계 무역이 매일 의존하지만 항로가 막히면 금세 사소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분쟁에서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던 나라 출신이지만 이제는 거대한 위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공격 위험뿐 아니라 불확실성에서도 비롯됩니다. 선장은 통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선원들은 항로가 열려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회사는 보험이 다음 구간을 보장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장도 석유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언제 친척들이 하선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강한 압박감을 형성합니다. 걸프만의 잔인한 봉쇄는 단지 선박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 멈추게 합니다. 이 상황은 해운업의 미래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직업이 노동자가 명확한 보호도 없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전쟁 지역에 몇 주씩 갇힐 수 있는 일로 인식된다면 다음 세대는 이 직업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미 선원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상업적 중단보다 인도주의적 요소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이번 공세를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들이 중동에서의 공격과 핵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판매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경제적 분노 작전이 직접적인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미국은 선박 하나하나, 기업 하나하나, 구매자 하나하나마다 이란의 금융 출구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란은 압박 속에서도 에너지망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비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림자 선단은 이 노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항로를 바꾸고 화물의 출처를 숨기며 해상에서 환적을 하고 아시아에서 구매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재 조치가 정유소, 운송회사, 특정 선박들을 겨냥하게 된 것입니다. 워싱턴은 항구 봉쇄만으로 부족하며 전체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군사 행동이 있을 때마다 바다가 함정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호르무즈 위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테헤란이나 워싱턴 혹은 에너지 시장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친 선원들의 얼굴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물자를 공급하며 이제 안전하게 떠나길 바랍니다. 이들은 제재를 통제하지도 협상을 하지도 구축함을 지휘하지도 않지만 교착 상태의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이미 2만 명의 선원들을 페르시아만에 갇히거나 영향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봉쇄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가 막혔고 민간 선원들은 계속해서 압박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잊혀지고 취약하며 인명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안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소날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